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간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9개국 정상들을 만나 공급망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간 안보와 공급망 공조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흰 개미에 대해 21일 범정부 합동조사를 합니다.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흰 개미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MZ세대 공무원 줄사표를 막기 위해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카드를 꺼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박봉과 조직 문화 등의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여파로 1등급 기준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습니다.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 반출을 제한한 탓에 고기값이 오른 것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이 정부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중 29명은 대통령보다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간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9개국 정상들을 만나 공급망 경제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간 안보와 공급망 공조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베트남, 호주 총리와 20일에는 인도, 영국, 이탈리아 총리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21일에는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기시다 총리와 제3자 회동도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20일 열린 확대회의 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UN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에 지원하는 양을 매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확대하고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으로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비상 쌀 비축제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에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 거둔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주요 키워드는 첫째로 인도 태평양 경제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심 광물 그룹의 협력을 체계화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흰 개미에 대해 21일 범정부 합동조사를 합니다.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흰 개미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마른 나무 흰개미가 발견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찾아 흰개미 피해 범위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 마른 나무 흰개미과 크립토털 미스속 흰개미로 밝혀졌는데요. 땅이 아닌 나무 속의 서식지를 만드는 종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흰개미는 인체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나무를 갉아먹어 국내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팔만 대장경 경판을 갉아먹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 문화재청은 이번 흰개미 발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조사에서는 흰개미가 실내 목재 문틀 틈에서 서식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해당 개미가 발견된 거주지 외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말 사이 흰개미 관련 신고가 40여 건 접수됐지만 모두 마른 나무 흰개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는 날개가 달린 상태여서 이미 군락지를 형성하고 결혼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MZ세대 공무원 줄사표를 막기 위해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카드를 꺼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박봉과 조직 문화 등의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는 7급 이하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민간과 협업해 결혼 정년기 공무원에게 예식장이나 헬스장 할인 혜택을 줍니다. 민원인 등으로 인한 신체의 정신적 피해로 전문 병원 치료를 받을 땐 의료비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줍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차 이하 공무원은 281명에 달하는데요. 3년 만에 2배 정도입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최근 장기재직 휴가 대상자를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는 5일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유형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지난해 8, 9급 공무원 10명이 퇴직했는데요. 9급 공무원 승진 기회를 넓히려 7, 8급 정원을 각각 18명, 31명 늘렸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여파로 1등급 기준 한우고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습니다.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 반출을 제한한 탓에 고기값이 오른 것입니다. 21일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 19일 킬로그램당 1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보다 9.3% 올랐습니다. 구제역 발생 하루 뒤인 11일엔 14,000원대로 올랐고 16일에는 15,000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우 고기값 상승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 탓인데요.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1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농장에서 기르던 소와 염소 총 1,571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축산물 가격 변동이 곧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며 축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4일 킬로그램당 5,688원에서 11일 6,380원으로 올랐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9일에는 5,74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이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중 29명은 대통령보다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3,718만 9천 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340곳 중 88.2%인 300곳에 상임기관장 연봉이 이보다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보다 보수를 더 받았고 29명은 대통령보다도 연봉이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 8,500만 원 정도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4억 3,103만 원이고 한국투자공사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어 국립암센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66.8%인 227명은 전년보다 연봉이 올랐고 31.8%인 108명은 내렸습니다. 5명은 동일했습니다. 지난해 상임감사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장관보다 보수를 더 받았습니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1곳 중 73.2%인 71곳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습니다.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1.6톤의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이 고래는 1,12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2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양양군 남해항 남동방 약 1.8km 해상에서 20톤급 정치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혼획은 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457cm, 둘레 257cm, 무게 1.6톤에 달합니다. 작살이나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이 고래는 1,12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1,000만 명을 돌파한 지 20년 4개월 만입니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 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모두 1,400만 3,527명이 도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1,399만 5,456명에서 한 달 새 8,071명이 늘며 1,400만 명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총 인구의 26.6% 수준으로 전국 인구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셈입니다. 전국 25개 법학 전문대학원 가운데 절반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상률은 2014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6만 7천 원 인상됐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에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 로스쿨의 절반가량인 12곳입니다. 인상률은 1.5%에서 4%였는데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의 인상폭이 1.5%로 가장 적었고 서강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한국외대는 4%였습니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연 1,95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황사가 어느 정도 물러나겠지만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제주 15도, 수원, 광주, 대구 13도, 부산 14도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